강문식 재난안전관이 못진 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야또 재난안전관 담당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재난대응 담당입니다. 김창의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이재현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임창무 민방위 담당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 현황 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을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대학교 교수, 그리고 병원과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안전도시 추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사전 대비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은 7기의 분야의 1673기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74기소 현장 조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위험지역인 급경사지,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2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항구 훈련을 5월 19일 평택강 해상에서 대형 화재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도에서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시민안전 청구제 운영 등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취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여 7개 분야의 102개 안전증진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하여 3월에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각 분야에 대한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지원 체계를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 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안전도시도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안전도시 지역증진 7개 분야 102개 사업을 각 분야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2018년도 상반기에는 우리시가 노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계층 가상 재난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 재난체험교육을 추진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고치 및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상반기에 총 6회 12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읍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행동 요령을 습득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재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설 168개소로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배수 펌프장 6개소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동 능력을 실시하였으며 대형 공사장 91개소, 재저감시설 449개소, 급경사시 14개소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재해 대비 민, 관, 군,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과 겨울철 재난사전 준비, 풍수의 저감 정확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등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및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안전 선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과 특색사업으로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하여 우리 안전점검 및 보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세대 건물, 상가, 마을회관, 옹벽 등 민간시설 8건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점검하고 보수 방안을 제시해서 생활안전에 현재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화 및 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일사년차 대원에 대하여 33년 1165명과 5년차 이상 대원 12,654명에 대하여 교육 및 기상 소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은 실제 대피훈련 1회, 자체훈련 2회를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24개소, 비상급수시설 26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물대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단 자율방범대 38개 지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수 훈련 등 각종 교육, 훈련 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시설 및 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수가 2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을 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재난안전관께서 이제 상중이기 때문에 이제 못 오셨는데, 지난번 별도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에 모터보트 평택호의 신항도의 모터보트에 대해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갖고 왔는데, 네, 이제 그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경기도 시군 지금 어떻게 지금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그거 현황하고 또 그게 관련된 법령 규정이나 그 지원할 때 근거 있는지에서 경기도 시군지 세 군데 같이 만들어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주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건 5대라고 듣고 있고요. 그 5대가 이미 다 나가 있는 거지, 단체로. 네. 그 5대가 나가 있는데, 그 5대의 이 성능이 너무 떨어지고 수명도 오래됐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시 규모로 보면 그 5대를 내년 예산에 좀 교체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당장 못하면 뭐 반씩을 나눠서 해주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 전시품으로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뭐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정도의 이 장비는 교체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그건 한번 과장님 나오시면 제가 취합한 자료하고 그런 얘기 별도로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걸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돈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 때문에 온 나라가 뭐 난리인데,
문제는 이런 지진 또는 뭐 재해가 발생할 때 이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요. 실제 뭐 이렇게 지진이 발생되면 문자를 뭐 얼마 만에 줬냐, 또 이제 매뉴얼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쟁점화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지진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92년도에 평택에서 지진이 한번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지진 또는 뭐 다른 이 천재지변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건지. 예, 지금 전 말씀하신 지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저희도 근데 문자를 선택적은 안 받았습니다. 문자 전송되는 방법을 보면 기상청에서 재난안전 보내주면 재난안전대에서 방송하고, 그 다음에 기지국 통신사들 있잖아요. 통신사 기지국으로 보내주면 그 기지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문자가 가는 걸, 현재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갖고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 국민안전제도를 개선하고자 직접 기상청에서 국민안전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사실 이제 국가가 창피한 얘기요. 그 문제가 있어서 일반 시민이 개발한 앱을 통해서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보다 빠르게 문자가 전송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지진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의견을 몇 번 이렇게 오면 반복적으로 오잖아요. 순식간에 뭐 엄청난 사람이 그걸 낼 테니까.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동작이 돼서 발송이 된다는 거예요. 국민안전처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간다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지진에 대한 상황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한데, 거기는 지진이 발생되기 10분 전에 공지를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이 전이 뭐예요? 지나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진만이 아니라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됐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이제 알려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지. 사실 지진 발생되면 TV에 나오는 건 뭐 식탁이나 이런 데 밑에 숨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어. 이제 지진이 발생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해 주는 사항이 먼저 자기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나면 집이 붕괴되는 우려가 있을 때 탈출구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가스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장치 먼저 끄는 거로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를 지금 권장을 해요. 아니 권장하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무너지려고 했는데 가스 끌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3가지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뒤져서 확인을 일본 걸 한번 봤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일본 걸 많이 갖다가 써서 약간 이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민안전제도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매뉴얼을 다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내려오면 저희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다시 작성을 해서 뭐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는 지금 먼저 같이 팀장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시민들이 진짜 알고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제에서 내려오면 그게 저희는 한번 보완을 해서 그걸 작동을 해서. 요즘은 국민안전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통 이번 지진 사태를 보면서 지난 세월호 때 우선 선내에서 기다려라고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해서 지금은 그냥 대기하려면 안 믿고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국가기관이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재해가 발생되면 이제 국민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상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재난대응담당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국민안전처 기관이라 가지고 각 시도하고 경기도하고 영상 화성회를 실시해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저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기성청하고 직접 제휴를 해가지고 지진 전파하는 시스템을 경기도 특수시착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각 시군별로 매뉴얼마다 그 재난 가이드 대응 요령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재난 그 지진 관련된 매뉴얼을 가이드를 마련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걸 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전 서울 그 쌍문동인가요? 화재 사고에서 3명이 사망하고 했던 게 있죠.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아파트 사고. 이 화재 사고는 전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소방차가 일찍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이 화재가 더 커졌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뭐 당장 뭐라고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피난할 수 있는 게 옆 아파트랑 이렇게 통로로 연결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헐을 수 있는 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역시 그게 있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건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쪽이 화재가 나서 그쪽으로 갈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조차 있는지조차 몰랐던 건지,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문제는 우리 시에 있는 공중주택이 그런 아파트가 다는 아닌데요. 어느 아파트가 그런 통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보통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는지 저는 뭐 상당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화재가 발생되면 조급해지고, 또 이제 마음만 조급한 게 아니라 보통 뭐 이렇게 불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는 연기나 가스 때문에 이제 사망사고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아파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뭐 시가 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그 이중도 기지 성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 비나무 옆 통로로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게끔 합판이 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 재난 대응처도 거기 창구로다가 쓰려고 뭐 이렇게 허들의 물건 같은 걸 비치해본 상태라, 사실상 그게 만약에 화재가 되면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질 때 그걸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이런 조차가 우리는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 화재가 났을 때에 가장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요. 수년 전에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침입해서 사망사고가 난 게 지난번 서울 쪽에서 한번 났었죠. 그게 이제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시는 그런 정도를 각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한 집만 되는 게 전체 그 아파트가 다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뭐 실습을 한다 그랬는데, 이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이거 자동 제세동기. 이거 설치가 우리 시는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민원실 쪽에 그게 행정에 몇 개 예, 있구나. 보건사업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인구 밀집이 있는 데는 이제 일정한 이제 거리나 이런 걸 따져서 설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예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법상. 안 돼 있는 데도 많거든요. 예,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줬을 때에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의 아주 좋은 재난 방지용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시가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예, 거죠. 지금 의원님, 몇 대가 설치됐는지조차도 파악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현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준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안전 관리하는데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시험 민방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전체가 37,749명입니다. 네, 그분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야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입니다. 4시간? 네. 그러면 그 4시간을 할 때에 그 4시간 배치를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민방위 교육은 1, 4년 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눠서요.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그 1시간은 안보가 들어가고요. 3시간은 이제 민방위 기본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4시간을 활용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기, 이쪽에 이 북부문예관인가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한 번에다 보니까 이쪽에 교통 대란이 벌어졌다고 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그러던데, 그런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몰아야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시켜서 하는 것도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가 먼저 북부문예관에서 민방위 교육 할 때는요, 저희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을 다 이 웨딩홀로다가 주차를 많이 시키는데, 그날은 통계 작업하고 같이 겹치는 바람에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 나눠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나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도 그걸 먼저 보내지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보충교육 할 때는 그 지역을 좀 안배를 해서 기대지 않도록 주차라인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1년에 4시간을 하는 거고 그 4시간을 배정하는 건 시의 판단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지대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권영아 의원님. 페이지 현장 중심 재방 및 복구 지경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장 중심 재방. 예. 이제 사전 준비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 일기예보도 정확히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예방 사업으로 하천 재정비 및 8개소 8억 9천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 재방이 길어서 그 점검은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난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호락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되는 부분이나 이제 재방이 슬라이딩 돼갖고 위험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갖고 재방 뚝 관리는 안 해죠? 뚝까지는 저희가 좀 그건 일반 관리하는 데서 예산 태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반 사업비로요? 예, 그렇게. 재방에 그런 점검 같은 거 들어가요? 재방에다가 반 만들고 사용해 보려는 거는 제재는 어디 있어요? 저희 부서 그거는 아니고 제가 하천관리부서에서 합니다. 하천관리부서 예. 그것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는 재방 까고서는 반 만들고 그러는 거는 예, 거기서 콩 같은 거 막 씻고 그래서 관리하고 어쨌든 제 쪽으로 나중에 터지면은 아직까지 전년도나 2년도에 재해가 이렇게 수해가 안 나서 좀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천과하고 같이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업무를 교류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수해 예방도 같이 예, 그게 저희가 보면 수해 예방 차원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CC 카메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재해 예방 쪽으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CC 카메라가 흐린 거 선명도가 낮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CC 카메라를 갖다가 작년 올해 해갖고 200만 원 하고 다 고쳤습니다. 다 교체했어요. 예.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러는 건 없죠? 예, 야간에는 물론 주간에는 다 봅니다. 저희가 이제 64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0만 원 화소가 37대이고, 근데 120만 원 화소가 이제 11대. 그래서 여기 48대가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5년도에 26대를 200만 원 화소 다 교체를 했고, 현재는 120만 원 화소가
6대가 11대가 있는데 그건 아직 성능이 지금 괜찮고 내부 연한이 8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도 교체하는 거로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평택구 방조제 관리는 어디서 해죠?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같이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지금 그 숨은 방조제가 하나 더 건설돼 있죠? 예, 이제 거기에 저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조절이나 물 대비를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공조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뭐 이제 방조제가 더 하나 건설이 돼서 물난리 같은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제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CCTV 설치했지만 네. 농업기반공사하고 저기 숨은 열거나 같이 작동하기 전에 네. 미리 사전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도 유기적으로 체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거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장비 효율화 경보시설. 그 무선 앰프가 있는 동네가 몇 동네예요? 무선 앰프 동네가 재난 때문에 설치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무선 앰프가 지금 13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체? 예, 이제 전체 중에서 무선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경부가 이제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관리 쪽으로도 봐도 이게 열세되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더 추가로다가 배치해야 될 생각은 어떤지? 무선 앰프, 네. 요거는 재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비상시 그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할 때 그 사이렌입니다. 그 네. 사이렌 경보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무선 앰프는 우리는 13개 운영동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어떤 그 무선 앰프에 대한 그 기능이나 이런 거를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교체 계획이 서 있는 데는 교체를 해주는 거로 해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통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어떤가요? 저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거는요. 하천변에 불황 있는데 64개소에 자동음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뭐 범람 위험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거를 해서 문자로 쏘면은 그게 음성 전환돼 갖고 자동으로 동네에서 방송이 나갑니다. 뭐 대패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하다든가 뭐 그런 게 나갑니다. 제방 쪽에 예. 하천 수위가 너무 범람해서 위험한 지역에 설치된 부분 아니에요. 예. 여기 동네 인근 주변에 예, 불황에 다 있습니다. 이 근데 하천변에. 예. 몇 군데만 있지 다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64개 불악의 이제 하천변에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갖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뭐 필요하다거나 저희가 다시 이제 뭐 의견을 받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서 사전 예방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더 하겠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예, 그러게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비상급수 시설이 26개, 평택시 전체에 26개가 있나요? 26개입니다. 관리 수질 같은 거는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련한 1년에 4회를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해서요. 비상급수 시설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거나 이런 물탱크 청소 이런 거는 지금 매 분기별로 전체 수요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마을에서 쓰고 있는 지금 26개가 다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쓰고 있고 네. 실로 그럼 수도도 들어갔는데도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래요? 요거는 비상시에 어떤 상수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지하수기 때문에요. 365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좋은 거죠? 수질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정도를 선언합니다.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제적 재난 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도시 건설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